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지침서 TV의학백서의 권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지영입니다. 네, 최근 허리 아프다는 직장인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오랫동안 이제 사무직으로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고 그러다 보면 또 통증이 오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참으면 보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또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하시는데 이러다 보면 또 병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수술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담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척추 질환하면요. 네. 예전에는 좀 연세 있으신 분들만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날이 갈수록 청소년 환자들도 굉장히 늘고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잘못된 자세로 컴퓨터를 오래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자세가 굉장히 척추 건강에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자리하셨습니다. 연세바른병원 조보영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아래로 지금 전화가 나가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보통 척추 질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떠올리는 게 이게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흔하게 이렇게 저희가 말을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원장님께 허리 디스크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 우리 몸의 척추가 이제 목, 등, 허리 여러 개 뼈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몸의 기둥인데 이제 우리 몸의 기둥이 벽돌처럼 쌓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건물에 있는 벽돌은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들어서 단단하게 그렇죠. 되는데 이제 척추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물렁뼈를 저희가 이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허리뼈는 우리 몸의 이제 대표적인 기둥인데요.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MRI 사진인데요. 이 뼈와 뼈 사이에 이 하얀 물렁뼈들이 들어있고 이제 이 신경이 쭉 내려와서 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MRI에서 보시면 우리 어릴 때 젊고 건강한 이 사람들의 이 정상 MRI는 뼈와 뼈 사이에 수분이 축축히 많아가지고 이게 건강한 정상적인 MRI가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 노화가 이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대가 넘어가면 누구나 다 노화가 진행되는데 이제 그런 노화가 되는 과정 중에서 이 디스크 내에 수분이 빠져나가가지고 디스크에 변성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서서히 허리에 요통이 오게 되고 허리를 숙인다든지 앉아 있는 게 힘들어지는 증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디스크 초기 증세입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가 잘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병이 진행되는 걸 저희가 막을 수가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죠. 별게 아니겠거니 하나가 이제 심하게 되면은 급기야는 오른쪽처럼 이게 디스크 간격이 많이 좁아지면서 네. 수액이 이렇게 돌출이 되게 돼서 이때 아까 제가 이 다리로 내려간 신경이 지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엉치와 다리가 땡기게 되고 아프게 돼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말기로 가면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초기에 치료하면 우리가 간단한 치료로 잘 날 수가 있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스크는 염증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몸 조직에 있는 물렁뼈의 이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네, 선생님 그리고 아무래도 척추의 구조를 좀 더 잘 알면 이 척추 디스크를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자료 화면을 또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허리뼈를 뒤 옆에서 저희가 본 건데요. 이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 이 파랗게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이 물렁뼈, 이거를 디스크라고 얘기합니다. 디스크는 워낙 접시라는 뜻인데 네.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 물렁물렁한 그 동그란 접시처럼 생겼다고 해서 접시라고 하는데요. 네. 이 디스크가 이쪽으로 신경적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디스크 병이라고 얘기하고 네. 디스크가 다른 말로 하면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추와 추 사이에 있는 판이라고 해서 네. 추간판이 탈출됐다. 이렇게 되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게 낑기게 돼가지고 네. 다리가 땡기고 다리가 아픈 증세가 나오는 것이 이 허리 디스크 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사실 척추 질환으로 또 많이 알려진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질환은 어떤 질환입니까? 이 디스크 병은 이제 디스크가 탈출이 돼가지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오는 경우가 많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와는 별도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 물렁뼈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뼈끼리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뼈끼리 맞닿으면서 굳은 뼈가 자라나고 또 척추가 약해지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척추 안에 있는 두꺼운 인대들이
점점 더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서서히 좁아지는 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이 연두색 관으로 지나가는 척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다발이 모여 있는 관인데 네. 이게 널찍하게 시원한 게 정상적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물렁뼈가 이제 디스크가 점점 뒤로 밀려 나오고 그다음에 인대들이 두꺼워지고 굳은뼈가 자라나고 관절이 두꺼워져서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길이 서서히 좁아져 가지고 네. 네. 이게 병이 서서히 좁아지기 때문에 이게 환자분들이 증세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 없다 하면서 서서히 나빠집니다. 이게 네. 대표적인 증세가 이제 가만히 누워 있으면 통증이 하나도 없다가 서거나 걷기 시작하면 다리가 저려서 쉬게 되는 증세가 이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노화가 뭐 진행되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진행 과정을 보이는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이것 역시 좀 MRI 사진을 저희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뼈와 뼈 사이의 물렁뼈들과 이제 뒤에 인대들이 두꺼워져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렇게 위쪽에서는 시원하게 지나가는 네. 반면에 이제 서서히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초기인데요. 네. 이럴 때는 이제 별 증세가 없거나 이제 가벼운 요통이나 이제 다리에 좀 불편한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데 2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이쪽에서는 이제 한 마디 정도에서 아주 심하게 이 좁아져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심하게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한 마디 정도가 나빠져 있기 때문에 치료가 비교적 간단하게 잘 될 수 있고 네. 예후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네. 협착증이라는 병은 원인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원인을 알게 되면은 원인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하지만 이제 이 병이 이제 말기 뭐 집안에 계속 계신다든지 아니면 이 병의 특징이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기 때문에 네. 이 큰 병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또 괜찮아요. 이게 네. 괜찮다 안 괜찮다가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또 가보려고 그러면 그날은 또 괜찮은 것 같아서 병을 못 가시는 날이 그런 식의 이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병이 협착이 점점 진행되게 되면은 네. 급기야는 그냥 한두 마디가 좁아진 게 아니라 여러 마디가 그냥 꽉 막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신경이 아주 오랫동안 눌려 있고 여러 마디가 눌려 있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 수술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또 수술을 하고 나서도 예후가 좀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아까 디스크도 그렇고 협착증도 그렇고 초기에 병이 항상 초기 치료하면 간단하게 잘 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초기에 치료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 보통 이제 병원 가기 전에 허리 통증이 이제 있다 보면 이것이 디스크인지 뭐 척추관 협착증인지는 아마 구분이 좀 네, 어려우실 것 어쨌든 다 같아요. 아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병원에 가면 증상인지 질환인지 바로 알게 되겠지만 네. 그 전에 미리 사전에 알아둔다면 병원 가기 전까지 좀 주의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 도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좀 쉽게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 이제 허리 디스크나 허리 척추관 협착증이 모두 허리에서 나오는 병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허리가 이제 좀 아프거나 엉치가 아프거나 하는 증세는 공통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을 좀 저희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바뀌기 때문에요.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는 이 허리를 숙일 때 허리의 압력이 높아져서 수액의 돌출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아프고 이 아픔을 굽히면 아픈 분이 많은 반면에 네. 협착증인 경우에는 이 좁아져 있는 관이 이 허리를 숙이면은 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걷다 보면 자꾸 어르신들이 걷다 보면 허리가 자꾸 숙여진다든지 네. 네. 숙여지고 걷다가 지게 주저앉는다든지 하는 분들이 많으시게 되는데요. 이게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디스크는 이제 좀 비교적 급성적으로 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허리, 다리가 함께 아프신 경우가 많고 네. 협착증인 경우는 오래된 병이어서 허리는 안 아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나 엉치, 발끝으로 치리거나 저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르신 이게 허리병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난 허리도 하나도 안 아픈데 왜 허리병이라고 그래? 네. 라고 이해를 못 하시는 예. 경우가 있는데요. 이 허리에서 나가는 신경들이 다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허리가 안 아파도 이런 증세가 있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을 저희가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네. 또한 이제 허리 디스크는 주로 이제 아침이나 이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를 못 숙인다든지 이 처음에 이제 오랫동안 쉬고 나서 이렇게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제 낮에 일을 하면은 통증이 좀 없어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네. 아침에 세수할 때 허리가 숙일 때 아프다든지 앉기가 힘들다든지 하시면은 허리 디스크인 경우가 많고요. 낮에는 오히려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협착증은 아주 전형적인 증세가
가만히 있으면 아프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앉거나 서 있으면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래서 꼭 꾀병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네. 그다음에 서서 걷거나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 주부가 네. 50대, 60대 주부가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에 서 있는데 네. 이 일을 하려고 서기만 하면 이제 다리가 저려서 아프니까 자꾸 앉게 되고 자꾸 아프니까 이제 눕게 되고 앉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게 남편분들한테 이제 남편분들은 모르니까요. 멀쩡해 보이는데 네. 일을 하려고 하면 아프니까 꾀병같이 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예. 네. 병원에 오셔서 이제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면 그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거의 주부님들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서운할 것 같아요. 기왕에 지금 시청하신 분들 중에 남편분과 함께 시청하신다면 네. 꾀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서 다행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구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소개해 주시죠. 디스크는 이제 급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다리를 우리가 이제 들어봤을 때 다리를 들면은 이 신경이 땡기기 때문에 이 다리가 잘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리를 예. 올리면 아파하고요. 협착증인 경우에는 이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르신 다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면 번쩍번쩍 들어 올라가는 것이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 척추 디스크 하면 이제 진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또 걱정들이 많으신데 요즘 뭐 비수술 치료법이라고 해서 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 수술 네. 치료법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비수술적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장님? 그 자료 화면을 좀 보실게요. 저희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 뭐 이 다리가 저리다 할 때 이제 대부분 이 치료를 처음에 받게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물리 치료라든지 네. 또 한의원에서 뭐 침이나 추나요법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그 동네마다 있는 민간 요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 정도의 치료만 가지고 증세의 호전을 보기 때문에 큰 그 다음 단계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엔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신경 주사라는 거를 맞아볼 수도 있고 신경 네. 자체를 이 주사를 놔서 신경을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해볼 수도 있는데 이거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고 네. 그냥 거기서 병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환자들, 이 정도 환자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정밀 검사를 해보고 하면은 이제 신경을 직접적인 자극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꼭 수술을 했었어야만 합니다. 근데 네.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대개는 결과가 좋게 되지만 수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그러니까요. 또 수술한다고 이 허리가 새 허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또 우리 몸이 계속 노화가 돼가기 때문에 네. 이 수술도 그냥 단지 망가진 허리를 고치는 것뿐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변에 불편한 것을 좀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괜히 박영이 좀 무서워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을 안 하는 치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만큼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으셨어야 될 분들 중에서 요즘은 더 많은 분들이 근본적으로 디스크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네. 신경을 넓힌다는 그런 그 치료들을 하게 돼서 아까 이 수술을 해야 될 많은 부분의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네. 10분의 1 이하로 줄었고요. 실제로도 저희들이 예전에는 그 하던 수술 양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비수술적인 치료가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 그러니까 디스크의 압력을 낮춰가지고 네. 디스크 사이즈를 줄이는 치료와 경막의 내시경을 통해서 이 인대나 좁아진 부위를 넓혀주는 협착증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가장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또 이렇게 정밀한 MRI 사진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수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스크 안에 말랑말랑한 수액이 있고 겉에 싸는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안에 있는 말랑말랑한 수액을 녹여가지고 네. 수액의 압력을 낮추게 되면은 이게 커졌던 디스크가 이렇게 쭈그러든다는 것이 이 네. 치료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MRI 사진이 아니고 CT 사진인데 그렇군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신경관인데요. 이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이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네. 그럼 우리가 예전에는 여기를 째고 들어가서 뼈를 네. 갈아내고 신경을 누르는 이 디스크를 잘라내는 치료를 했는데 네. 요즘은 저희가 그냥 옆으로 들어가서 바늘을 찔러가지고 네. 여기에 있는 수액이 돌출된 거거든요. 여기 수액을 이 부위에서 녹여버리면은 이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안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있어서 이 수액의 사이즈를 줄여주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사진만으로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래요.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 또 영상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긴 해도 우리 몸속의 디스크 수술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네. 이 깨끗하게 소독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저희가 시술합니다. 네. 네. 시술은 한 15분 정도 걸리게 되고요. 저렇게 정확하게 병변의 위치를 확인해서 우리가 위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전 특수한 관을 저기 디스크 쪽을 옆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자랑 주로 얘기하면서 아. 환자는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바늘 들어간 자리만 부분 맞추만 하고 저게 이제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그 발전기인데요. 이 발전기에서 이제 고주파가 발생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위치의 수액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서 수액의 사이즈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신경이 풀리게 되는 증세가 풀리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치료를 받는 시간이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네. 획기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 들고요. 또 수술한 내내 우리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그 정도로 안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된다는 것도 장점이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를 받은 후에 환자분들이 얼마나 좋아지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저희들이 워낙 많이 하는 시술이어서 이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디자이너시고요. 네. 하루 종일 이제 오래 앉아서 일하는 10시간 동안 앉아서 일하는 그런 근무이고 아침마다 머리를 감으려고 허리를 숙일 때 심한 통증이 있었던 분인데 네. 이 사진을 봤더니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주로 아침에 많이 아프시고 낮에는 좀 풀리는 그런 전형적인 디스크 환자분이셨는데 그렇죠. 네. 이분 나이도 젊으신 여자분이고 특히 네. 미혼 네.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몸에 상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상처 안 내고 저희가 수술을 하려고 그러고 또 좀 미혼 여성인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곧 결혼하시게 되고 이제 출산을 예정하게 되면은 네. 체중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임신 말기에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애 때문에 수술도 할 수 없고 네. 검사도 마음껏 할 수 없고 네.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약도 마음껏 쓸 수 없고 아주 네, 환자는 그렇죠. 아주 극심한 통증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젊은 여자분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비수술적인 치료로 하게 되고요. 네. 시술한 다음에 이제 디스크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서 네. 통증이 바로 없어진 그런 결과를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또 목 디스크에도 아주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목 디스크는 어떻게 또 시행을 하게 되나요? 이 목에는 이제 이 허리뼈에는 이제 허리 뼈와 뼈 사이에 큰 물렁뼈가 있습니다. 네. 디스크가 있는데 수의 양도 상당히 크고요. 목뼈는 이제 허리뼈에 뭐 몇 분의 몇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사이즈가 안 되니까 네. 조그만데 수액의 양도 아주 조그맣니다. 근데 그 수액이 또 목신경을 자극해서 아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이 목 수술은 훨씬 더 허리 수술보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 네. 기도니 식도니 그다음에 뇌혈관 같은 것들이 네. 일부 지나가기 때문에 네. 이 수술할 때 상당히 위험도 또 수술을 하게 되면 허리는 혹시나 수술하는 경우라도 부분 마취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네. 목은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인 경우에 저희가 더 이제 고주파 수액 감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많이 하는 이유가 수액의 양이 적어서 수액도 조금만 감압을 시켜도 결과가 훨씬 좋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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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수술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게 되기 때문에 이 수액 감압술을 하게 되고 네. 이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목 MRI를 옆에서 봅니다. 여기가 네. 앞목, 여기가 뒷목이고 예, 예. 여기가 이제 목뼈인데 이게 목신경입니다. 여기 위에는 일부가 뇌가 보이는 거고요. 네. 목신경인데 여기서 눌려 있죠. 네. 네. 볼록 튀어나와서 예. 저기가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여기를 간단하게 바늘로 찔러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이 끝에서 고주파를 발생시키게 되면은 이 수액이 그냥 싹 녹아내리면서 네. 목 디스크는 오히려 이 허리보다는 더 효과가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해서 이제 허리와 목을 치료하는 과정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비수술적 치료법 중에 하나가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법이 있거든요. 좀 소개해 주시죠.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그 디스크 자체 사이즈를 줄여서 디스크 병을 치료함과 동시에 협착증에서 일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이 신경 꼬리뼈를 통해서 신경 바깥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네. 추간판 바깥쪽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들어가면서 이 걸리는 그 인대들이나 신경을 누르는 부위를 레이저로 태울 수 있는 것이 네. 큰 장점이고 이건 직접 이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하기 때문에 네. 네. 기존에 저희들이 많이 하는
그 신경 성형술, 그러니까 소위 경막의 유착 박리술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이제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 이제 역시 곡선 마취에서 10분, 15분 정도만 시술을 하는 좋은 방법이었고, 그다음에 네.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또 이제 수술한 다음에 환자분은 그 수술은 굉장히 잘 됐다고 의사들은 얘기하는데 네. 환자들은 계속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얻었었는데요. 이 경막에 이제 저희가 내시경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 MRI에서 보이지 않는 병원까지 직접 보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네. 더 결과가 좋아졌고, 또 레이저를 사용해서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요즘 저희들이 척추관 협착증에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또 다른 비수술적인 척추 치료법인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 당뇨와 고혈압 환자에게도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안전한 시술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 또 영상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마취만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나이에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예. 네. 100살 노인이시라도 저희가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예. 저희 보시면은 이제 특수한 관이 있고요. 저게 아기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이제 내시경입니다. 네. 이 꼬리뼈를 통하면 저희가 신경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통로가 있게 되는데 예. 네. 저기로 저런 식으로 이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환자분이랑 직접 얘기를 하면서 저 네. 안을 들여다봅니다. 네네. 들여다보면서 이제 이 막 들여다보면 병이 오래 있게 되면 염증도 있게 되고 이 지저분하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저 물로 씻어내기도 하고 네. 레이저를 사용해서 태우기도 하고 또 유착을 풀어내면서 다시 유착이 안 생기게 유착 방지제를 저희가 안에 넣기도 하고요. 네. 저런 식으로 이제 신경이 잘 풀린 것을 확인하면서 나오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시술 사례는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거 이제 뭐 환자분이 좋아지시는 게 되면은 이제 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50대 중반 여자 환자분이고 역시 오래된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3개월 전부터 이제 엉치 다리에 통증이 발생했고 네. 왼쪽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신경이 위쪽에서는 시원하게 지나가는 반면에 아래쪽 네. 세네 마디에서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수술을 하기보다는 이분이 이제 이 비수술적인 치료를 원하시고 저희들이 볼 때도 비수술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해서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했고요. 시술한 다음에 이제 환자분이 통증이 바로 없어지고 특징적인 것은 협착증인 경우에 이 허리를 숙여야지 신경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자꾸 허리를 숙이고 다니시게 되니까 네. 이 구부정하게 되는 게 이 50대 중반 여자분이 구부정해진 거에 대해 되게 좀 이 우울해져 있으세요. 네. 네. 좀 밖에 나가는 걸 좀 창피해하시고 할머니처럼 네. 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운동은 해야 되니까 나갔는데 자꾸 허리가 굽어지는 것이 굉장히 이 그 불만이었었는데 네, 네. 이 시술을 받으시고 이제 허리가 곳곳하게 바로 협착이 해결이 되니까 네. 병에 나니까 이제 허리가 곳곳하게 펴지시니까 네. 키가 커졌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아주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네. 활기찬 그런 모습으로 변한 자신감이 생기셨나 봐요. 그런 네.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확실히 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이미 그래요. 수술을 받았는데 좀 찝찝하다, 조금 아프다 하시는 분들 네. 계셨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그런 분들에겐 정말 획기적인 치료법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까지 척추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과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두 가지 시술법을 같이 시술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아무래도 두 가지를 함께 하다 보면 이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떨까요? 네, 영상 보면서 계속 설명드리죠. 이게 이제 그 환자분이 어떤 협착증만 딱 있는 경우도 아니고 그다음에 디스크 병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에 치료하는 것이 이제 또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고요. 저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예. 허리 옆쪽에서 바늘을 찔러 가지고 저기 왼쪽으로 지금 신경이 눌려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빨갛게 신경이 병에 걸린 부위에 저런 식으로 고주파를 발생시키게 되면은 수액이 녹아내리면서 신경이 펴지게 됩니다. 네. 지금 펴지는 게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수축이 되게 되면서 디스크 치료를 동시에 하고요. 신경 자체에 또 저런 상황에서 유착이 생기거나 병변이 있는 경우에 저렇게 꼬리뼈를 통하면 아까 제가 척추관 안으로 들어가시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네. 거기에 내시경선하고 레이저를 동시에 넣을 수 있는 특수 관을 이용해서 저희가 신경관 안으로 들어가면은 저렇게 진짜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보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예. 저 노란 부분이 신경이고요. 신경 주위에 이제 신경이 눌려 있는 부위가 저기 지금 툭 튀어나와서 네, 네. 왼쪽으로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네. 네. 저 부위를 저희가 레이저를 하게 되면은
저기 디스크가 바로 수축이 하게 되고 태워서 날아가게 되기 때문에 신경 압박을 풀릴 수 있는 저런 근본적인 치료를 동시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네. 네. 효과가 안팎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죠. 이 두 가지 시술이 적용되다 보면 아무래도 간단치만 않겠다는 네.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시술을 같이 받았던 분들 치료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두 가지를 한다고 해서 이 굉장히 크게 하거나 뭐 위험하거나 이런 네. 게 아닙니다. 그냥 부분 맞춤만 하게 돼서 아무리 그 고령이셔도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이 그냥 한 번에 엎드려 놓고 그 자리에서 양쪽에서 동시에 하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요즘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이 치료 사례를 좀 보시면은 네. 60쯤 되신 여자분이고 추간판 탈출증과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동시에 있었던 아, 분이고요. 예. 3년 전부터 허리, 뭐 다리 아프시고 걷다 보면 힘들어져서 물건도 들기도 힘드시고 또 허리가 퇴행성 병변이라 해서 계속 주사만 맞던 그런 분이셨는데 네.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인데 저희가 이 고주파 수액술하고 경막의 내시경, 신경 성형술을 같이 해서 했더니 환자분이 정말 하시는 말씀이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죠. 이분은 이제 60대 여성분인데 네. 아래쪽 세 마디 디스크가 이제 볼록볼록 튀어나왔죠. 신경 자극도 있고. 그래서 병명은 이분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저희가 진단을 내렸고요. 네. 역시 고주파 시술과 이 주변의 유착을 풀어주는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같이 했더니 환자분이 시술 하루에 통증이 거의 다 나서 걸어서 태어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참 이 씻은 듯이 나았다라는 그 환자분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이게 사실 정말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이렇게 깨끗하게 낫는 그 느낌이 어떤 건지 그래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뭐 허리 안 아프고 사실 음. 감기만 걸려도 네. 아플 때와 아프지 않을 때의 차이는 확연하죠. 확연한 차이가 있죠. 근데 허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네. 저희 오늘 척추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치료법도 좋지만 그래도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건강한 척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방법이 좋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기 전에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생기 초기에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하고 네. 말기로 갈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고 예후도 안 좋아지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병이 안 생기려면은 이제 우리가 늙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늙지를 말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울렁뼈에 탄력도 잃어가고 협착도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40대까지는 서로 사람들마다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관리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네. 나이가 이제 60쯤 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많이 차이가 나죠. 음.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젊어지려는 노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 허리에 이 변이 이제 적게 오게 되죠. 그래서 네. 이 젊어지려고 하려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꾸준한 운동을 해야 되고 또 허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체중을 관리하시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몸이 무거우면 허리가 그 몸을 받치기 위해서 힘을 많이 들고 빨리 고장 나버리기 때문에 네. 네.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몸이 계속 무거운 상태가 유지되면은 우리가 그냥 잠깐 이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병은 또 계속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체중 관리와 그다음에 허리를 옆에서 보조해주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걷기 운동이라든지 허리 근력 운동을 하시고 특히 또 남자분들이면 네. 이 허리 디스크에 이 담배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 네. 담배를 많이 피우면 디스크에 퇴행이 빨리 오게 되기 때문에 이 금연을 하실 수 있으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체중 관리해야 그리고 되고요. 남자분들 이렇게- 금연해야 네. 되고요. 참 담배는 정말 만병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연세 바른병원의 조보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네. 그래도 좀 남은 궁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원장 선생님과 또 연결해 드리고 하니까요.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